네, 임기용 대표님의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세 번째 발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 기반 실버타운 구현 모델과 확산 과제를 주제로 홈플릭스 서동원 의장님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서동원 의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이팅게일의 통찰을 AI 시대의 대한민국 시니어 공간에 재현하고 있는 홈플릭스의 서동원 회장입니다. 저희가 서울 송파구 잠실에 실버타운 시행을 하려고 3년간 시장조사를 참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실버타운 상담하시는 분들조차도 내 집에서, 내 아파트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실버타운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 혼자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우리는 이 욕구에 주목했습니다. 1854년 크림 전쟁. 여러분들 나이팅게일 아시죠? 나이팅게일 하면 간호사라고 알고 계실 텐데 통계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보다 병원에서 더 많이 죽고 있었습니다. 군 의료 당국은 전쟁이니까 당연히 죽는다라고 생각했죠. 간호사이자 통계학자였던 나이팅게일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85%가 전투가 아닌 다름 아닌 병원에서 위생관리가 안 돼서 콜레라, 이질 등 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먹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동그라미 이렇게 이 다이어그램, 이걸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빅토리아 여왕, 군수뇌보와 같은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이렇게 데이터를 통합해서 꽃잎 모양의 원형 차트로 시각화를 했습니다. 보시면 파란 영역이 감염병 사망, 빨간 영역은 전투 사망, 검은 영역은 기타 사망. 한눈에 보셔도 그렇죠. 파란 꽃잎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결국 한 간호사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빅토리아 여왕과 의회를 설득해서 정책을 바꾸고 위생개혁을 했으며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고 이 변화는 단지 인구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프랑스가 115년 걸린 거를 단 8년 만에. 그런데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이 속도를 감당할 운영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희망적인 얘기는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OECD 국가 중에 초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돼서 위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해법이 나오면 우리는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 보시고 갈게요.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면서 시니어 공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력 부족과 운영비 급증으로 인해 공간의 케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최근 방송에 보도된 실버타운의 사례는 현행 시스템이 가진 수동적 대응의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시니어가 아프고 쓰러진 뒤에 겨우 정신을 차려 직접 비상벨을 눌러야만 비로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마저도 대응이 없자 결국 시니어가 직접 전화를 걸어야 했고 그제야 관리처에서는 어디가 편찮으시냐 저희가 가볼까요? 라는 수동적인 답변이 돌아옵니다. 사건이 터지고 환자가 먼저 요청해야만 움직이는 이 수동적 대응 시스템은 위급 상황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최고급 실버타운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보증금, 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 공간은 매우 멋지죠. 그런데 모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쓰러졌는데 발견이 늦었다. 의식이 없으면 비상벨도 못 누른다.
24시간 케어라고 했는데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건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구조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럭셔리한 공간이라도 인력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안전과 서비스, 수익성을 동시에 지켜낼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와 상승하는 월 이용비에 대한 저항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854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병사들의 매일 변화를 관찰했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했으며 위생개혁이라는 적시의 조치로 빅토리아 여왕과 의회를 설득해서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영국군 사망률이 극적으로 감소하게 했습니다. 데이터의 추적 관리,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공간 운영은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인력은 27% 부족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5년간 35% 올랐어요. 그리고 공간과 공간 사이의 데이터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현장이 사람의 헌신으로 버텨왔죠. 좋은 분들이 밤새 가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초고령 사회에서 사람의 헌신은 시스템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 현재 실버타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접수하고 기록하고 전달하고 대응하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정보가 빠집니다. 대응이 늦어집니다. 사람마다 판단 품질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단순히 운영 비효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쓰러진 다음날 아침에야 아는 구조입니다.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면요. 그래서 홈플릭스는 공간을 다시 정의합니다. 우리는 공간을 멈춰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생체 데이터, 운영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를 연결해서 지능형 운영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홈플릭스는 나이팅게일의 통찰을 AI로 자동화하여 입주민의 헬스 데이터를 비접촉 센싱으로 수집, 분석하고 개인별 정상 베이스라인을 학습합니다. 장기 데이터로 개인별 헬스 트렌드 변화를 추적하고 평소와 다른 미세한 변화를 AI가 포착합니다. 바로 이런 식입니다. 네, 팀장님. 네네. 진짜 죄송합니다. 302호 예, 입수자님 심박에 경보가 떴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실까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심박수가 120 가까이 되고 예. 호흡도 안 좋고 근데 심박호흡이 굉장히 높아지셨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며칠째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병원에 모시고 간 건데. 203호 그 입수자님 심박이 경보가 떴는데 상태가 네. 지금 뭐 안 좋은 상태이신가요? 아까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아마 뒤로 됐습니다. 넘어져가지고 그때 예. 이제 심박이 되게 세게 뛰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인프라 중심에 있는 게 이 바이탈들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옆에 갖고 나온 건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반 액자입니다. 근데 이 액자 하나만 벽에 걸면 호흡, 맥박, 수면 패턴을 비접촉으로 측정하고 영상 없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공간 관리의 사각지대를 죽여준 운영 인프라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건 미국의 웰타워를 보고입니다. 미국의 웰타워는 시가총액 약 225조 원의 부동산 기업을 넘어서 공간 운영 플랫폼으로 진화한 회사입니다. 1970년에 시작했고요. 2015년에 데이터 기업으로 전환한 이 실버타운 회사가 증명한 원리는 하나입니다. 공간의 가치가 임대료뿐만 아니라 운영 품질과 적극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한 효율적 관리로 재평가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는 여기 바로 WBS, 웰타워 비즈니스 시스템입니다. 현장 데이터를 연결하는 운영 플랫폼인데요. 장기 데이터가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투자와 운영 전 과정의 성과를 반복적이고 확장 가능하게 증폭합니다. 그럼 이런 게 어떤 결과가 나오게 하느냐? 데이터 피드 기반의 실시간 실행 지침 제공으로 사람의 의사결정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가장 어려운 거, 모든 시설에서 보고서 엄청 쓰시죠. 사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자동화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들어가서 AI와 결합을 하면 일정 수준의 차팅은 자동화가 돼서 항상 팔로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기술을 통한 효율 극대화, 행정 자동화로 잉여된 그 시간을 이 웰타운은 어떻게 쓰게 했냐면 입주자 및 보호자와의 정서적 교감에 재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수동적인 업무에서 적극적인 업무로 전환하니까 웰리스까지 따라붙게 된 상황인 거죠. 자, 172년 전에 나이팅게일이 도표 한 장으로 영국군을 바꿨다면 이 대한민국의 홈플릭스는 이 액자 하나로 실버타운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송파구 삼전동에서 첫 운영을 시작하는 아우름 레지던스 삼전이라는 한국형 사코주 실버타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이동에는 신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서 특징은요, 기존 오피스텔에 홈플릭스의 AI 나이팅게일 헬스케어 시스템을 깔고 시니어 친화형으로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내 집에서 실버타운 서비스를 받는 모델을 선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이 액자만 방 안에 집어 넣어서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24시간, 365일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액자예요. 하지만 이 액자에 들어가 있는 센서는 글로벌입니다. 이 액자에 들어가 있는 센서 자체가 미국 FDA 의료기기 클래스 2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전 세계 7개국에서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은 것을 가져와서 비접촉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공간 안에 드러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병원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면 병원에서는 이 사람의 헬스 데이터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방의학적 시각에서 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곧 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개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간에 인테리어적인 요소 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고 하는데 저희는 액자 하나로 이런 것들이 경량화돼서 서비스 될 수 있는 시대에 아주 운 좋게 살고 있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시범 사업을 하니까 1000만 건 가까이 되는 데이터가 넘어오더라고요. 그걸 사람이 일일이 받아 적고 분석하고 엑셀로 돌렸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모든 게 자동화돼서 바로바로 카톡까지 보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액자,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선호하시고 예수님을 선호하시고 불자들은 부처를 선호하시고 각각 원하시는 액자를 아니면 가족사진 같은 그 액자를 자신의 공간에 걸기만 하면 됩니다. 기술이 보이지 않아야 지금 보시는 이제 초고급, 초하이엔드 주거시설 같은 데에도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서 케어를 할 수 있죠. 저희는 개념을 파는 팀이 아닙니다.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내의 의료재단과 업무 협약을 하고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7개의 협약기관이 현재 시범사업을 가동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실제 요양원에 설치한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5월 28일 기준인데 저희가 사전 이상 징후를 포착한 이제 포착률을 저희 데이터 기준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92.3%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대시보드를 이렇게 보면서 센서가 읽고 AI가 해석하고 현장 관리자 카톡으로 오면 이제 매일 아침에 원래 9시에 보내드리던 게 이제 이따가 토론 참여하시는 케어링 스테이 시범 사업하면서 그쪽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라운딩 하기 전에 7시 전후로 개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시 전에 담당자들한테 갑니다. 그럼 객실이 100개면 100개 중에 이상이 있는 객실을 상위로 올려서 먼저 체크할 수 있게끔 돕는 거죠. 그러면 훨씬